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뚝 하고 소리가 나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 뚝 소리와 시끈시끈 통증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릎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저는 25년간 관절염증을 연구해온 김혜진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연골이 삭삭 깎이면서 결국 뼈끼리 직접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집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신가요? 그렇다면 숫자 1 아니라면 숫자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야 제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 위단 한 스푼,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염증이 잦아들고 무릎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임상에서 확인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호전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무릎이 아프면 쉬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쉬면 쉴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은 더 망가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왜 그런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로 확인한 무릎을 되살리는 음식 3가지와 반대로 관절을 망치는 습관 3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지도 보여드릴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산책도 못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힘드신 분들 계시죠? 이 영상 하나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무릎 때문에 불편하신 분, 혹시 계단 오를 때 통증 느끼시는 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떤 증상이 가장 힘드신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68세 김정수님은 아침마다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죠. 밤이면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치고 계단을 오를 땐 뚝뚝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정수님은 병원을 몇 군데나 다니셨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병원비로 이미 수십만 원을 쓰셨지만 큰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약을 먹을수록 속은 쓰리고 무릎은 여전히 아프니 정말 답답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지역 건강센터에서 강의할 때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소개한 식단 변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죠. 먼저 국물을 절반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짠 음식이 관절에 얼마나 안 좋은지 설명드렸더니 그날부터 바로 국물 양을 줄이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은 미역국으로 하루를 여는 걸로 바꾸셨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무릎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전처럼 한참 주물러야 하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한 달 뒤에는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크게 줄었고 2달쯤 지나니 손주들과 함께 동네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수님처럼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음식이 여러분의 무릎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정말 아까운 정보를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무릎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김정수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이 회복을 돕는지, 어떤 음식이 오히려 관절을 망치는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 건강을 되살리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정말 효과가 확실한 3가지입니다. 순위를 매긴 이유는 효과의 차이가 아니라 실천 용이성과 연구 결과의 축적도를 고려한 겁니다. 먼저 3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한데요. 이 2가지가 염증을 줄이고 연골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그냥 샐러드용 채소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관절 건강에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관절염 진행 속도를 실제로 늦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동물 실험뿐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김정수님 말고도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브로콜리 반 컵을 데쳐서 반찬으로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느끼던 뻣뻣한 느낌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계속 드시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가볍게 데쳐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데치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갑상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컵 정도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오히려 갑상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드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처럼 등이 푸른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이 염증을 직접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이 바로 염증인데 이 오메가3가 그 염증을 줄여주는 겁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관절염 위험이 29%나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박영호님은 주 3회 정도 생선을 구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린내 때문에 좀 망설이셨는데 레몬즙을 살짝 뿌리고 구우니까 비린내도 줄고 맛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 드시니까 계단 오를 때 느끼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생선 드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고 시간이 없으시면 캔 고등어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손바닥 크기 한 토막 정도면 하루 필요량은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통풍이 있으신 분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혹시 생선 비린내 때문에 지금까지 망설이셨다면 어떤 조리법이 더 편하실까요? 구이가 편하신지 아니면 조림이 더 입맛에 맞으신지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 함량이 정말 높아서 염증을 완화하고 염골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분들은 들깨로 오메가3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를 보면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통증 지수가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정수 님도 바로 이 들깨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 미역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기 시작한 뒤로 계단 오를 때 느끼던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낯설다고 하셨는데 며칠 드시다 보니 오히려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들깨 드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국에 넣어도 되고 나물 무칠 때 넣어도 되고 죽에 넣어도 되고 샐러드에 뿌려도 됩니다. 하루에 한 스푼씩만 추가하시면 충분해요. 들깨가루가 더 간편하시면 들깨가루를 사용하시고 통들깨를 갈아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들깨는 칼로리가 좀 높은 편이라서 하루 2스푼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고 체중이 늘면 무릎에 부담이 더 가니까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들깨가 얼마나 자주 올라오나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드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브로콜리, 등푸른 생선, 들깨만 일주일에 3번씩 챙기시면 무릎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무릎을 망치는 습관을 계속한다면 소용이 없겠죠? 이제 반대로 무릎을 망치는 세 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습관들만 고쳐도 무릎 건강이 절반은 회복됩니다. 자, 이제 무릎 건강을 위해 반드시 고쳐야 할 세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짠 음식입니다. 한국 음식은 국물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나트륨 섭취량이 정말 높은 편이에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국물 요리들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이 나트륨이 관절에는 치명적입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관절 주위가 붓게 되고 그 부기가 관절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압력까지 가해지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손상도 빨라지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국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 3끼 다 국물 요리를 드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국물을 절반만 드시도록 권해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무릎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몸에 좋긴 한데 염도가 높아서 관절에는 좋지 않습니다. 김치를 드실 때는 한번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맛이 조금 싱거워질 수 있지만 무릎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변화입니다. 짠맛을 줄이면 음식이 맛없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들기름이나 들깨가루, 마늘로 풍미를 보강해 보세요. 짠맛 대신 고소한 맛과 향으로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김치는 한번 헹궈서 드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쉬면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더 아프게 됩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건 바로 주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근육이 약하면 모든 충격이 직접 관절로 전달되면서 연골이 빠르게 닳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등산이나 조깅 같은 강한 운동은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가볍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하루 30분 평지 걷기입니다.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 주변 근육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어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10분 걷고 익숙해지면 15분,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하고 내리기, 이걸 좌우 10회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나이가 드니까 운동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운동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힘을 만드는 겁니다. 안 움직이면 더 힘이 없어지고 움직이면 힘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걷기 10분이라도 시작해 보시겠어요? 집 앞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하시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진통제 남용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진통제는 통증은 줄여주지만 관절 손상 자체를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이 줄어드니까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관절 손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진통제는 말 그대로 통증만 차단하는 겁니다. 염증은 그대로 있고 연골 마모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통증이라는 신호를 못 느끼게 할 뿐이에요. 이건 마치 차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그 경고등만 끄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경고만 안 보이는 거죠. 물론 통증이 너무 심할 때 단기간 진통제를 사용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의존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진통제는 위장장애, 신장 문제, 심혈관 문제 같은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관리하면서 근본적인 염증을 줄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들깨, 생선, 브로콜리로 식단을 보강하고 매일 조금씩 걷고 스트레칭하면 자연스럽게 통증이 줄어듭니다. 통증이 정말 심할 때만 단기적으로 진통제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식단과 운동으로 몸의 회복력을 키우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통증을 잠깐 줄이는 것과 근본을 고치는 것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습관, 짠 음식, 운동 부족, 진통제 남용만 고쳐도 무릎 건강이 절반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을 추가하면 더 빠르게 좋아지실 겁니다. 이제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음식을 챙기셨다면 하루 루틴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오늘 내용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망치는 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무릎을 되살리는 음식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브로콜리, 등푸른 생선, 들깨입니다. 이 세 가지에는 염증을 줄이고 연골 회복을 돕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만 챙겨 드시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릎을 망치는 습관 세 가지는 짠 음식, 운동 부족, 진통제 남용입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하시고 진통제 대신 식단과 운동으로 근본을 고치세요. 잘못된 식습관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계속 쌓이면서 연골이 점점 닳고 결국 뼈끼리 삐걱 마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지고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병원비도 계속 늘어나고 삶의 질은 떨어지죠. 하지만 지금부터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서서히 가라앉고 연골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무릎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던 느낌이 사라지고 계단 오를 때 뚝뚝 소리가 줄어듭니다. 손주들과 산책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침 들깨가루 1스푼입니다. 내일 아침 미역국이나 된장국에 들깨가루 1스푼만 넣어보세요. 단 1스푼, 그게 무릎의 미래를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세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들깨가루 1스푼, 국물 절반만 먹기, 하루 10분 걷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가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무릎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운동도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30분 평지 걷기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아침 10분, 저녁 10분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집안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운동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 투자하세요.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회만 해보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도 10회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진통제는 정말 통증이 심할 때만 단기적으로 사용하세요. 그 대신 단백질과 오메가3과 풍부한 음식으로 몸의 회복력을 키우는 겁니다. 몸이 스스로 염증을 다스리고 연골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35kg 늘어납니다. 반대로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 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그러니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무릎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이 줄면 무릎이 왜 더 아픈가? 그 숨은 연결고리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과 관절의 관계, 어떤 근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운동법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기록해 두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요즘 아침에 무릎이 뚝 소리 나시는 분, 계단 오를 때 통증 느끼시는 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